어? 문제 없는 사람 여기로 가져오면 돼. 오늘은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공부를 할 거거든. 자, 이렇게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를 지수 함수라고 부르고, 자, 이렇게 로그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부른다. 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야. 자, 하기 전에 함수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우리 함수 어떻게 배웠지? 함수. 딱 그 중학생 수준으로 설명을 해볼게. 함수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참수. 그거는 이제 함수의 종류고, 그지? 함수 이렇게 배웠지. 어떤 입력값을 넣으면 출력값이 단 하나로 나오는 것.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입력값을 넣으면 출력값이 단 하나로 나오는 관계, 이런 걸 함수라고 부르지. 기억나는가? 자, 이때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 입력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정의역. 입력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x들, 이걸 정의역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때 출력값으로 나오는 모든 값들을 치역이라고 부른다. 요 정도 요거는 좀 알아놔요. 다시, 입력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때 출력값으로 나오는 모든 값들을 치역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볼까? 자, 1차 함수 y는 x가 있어. y는 x. 자, 여기서 입력값이 될 수 있는 값은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 자, 그리고 그때 나오는 출력값은 얘 역시 모든 실수지. 그래서 치역 역시 모든 실수가 된다. y는 x 그래프 그리니까 x. 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지. 자, 이때 y 값들 볼래? y 값들. 모든 실수의 값을 다 취할 수가 있지.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 내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지수함수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일단 우리는 그 밑이 양수인 지수함수만 배울 거야. 밑이 음수인 지수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지 않아. 어떤 우리가 정리할 만한 특징을 갖지 않아서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밑이 양수인 지수함수만 다루게 되는데, 자, 이때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을 한번 구해보면, 자, 요 입력값인 x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우리가 실수지수까지 정의했었지. 그 말은 x의 모든 실수값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 그리고 저번 시간이구나. 지수를 확장시켰지.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 즉 지수의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x의 모든 실수값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 이 지수함수의 치역은 밑이 양수기 때문에 양의 실수값밖에 나오질 못해.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 이해되니? 그럼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 그 프린트에다가 좀 메모를 하면서 듣자. 사실 이 내용을 내가 추가를 했는데 프린트를 이미 해버려가지고 수정을 못했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해되는가? 자, 그럼 로그 함수도 한번 해볼까? 로그 함수. 자, 이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자, 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돼? 진수 조건 기억나니? 이 x에 이 진수 자리에는 양수밖에 못 들어갔었지. 그렇지? 따라서 입력값인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양의 실수뿐이지. 정의역이 뭐가 된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 이게 로그 함수의 정의역. 이해되니? 자, 또 자, y가 로그의 a의 x면 a의 y 제곱이 x지. 자, 이 로그 ax 어떤 값이라고? a의 거듭 제곱 결과 얼마 되는 수? x가 되는 수. 그럼 a의 y 제곱이 x인 거지. 자, 그럼 이 y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겠어? 모든 실수. 그래서 y 값으로 모든 실수가 나온다.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 이해되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다시. 자, 함수에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때 y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치역이라고 부른다. 자, 이 지수함수의 경우에 이 x의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자, 그리고 우리는 밑이 0보다 큰 지수함수만 다른다고 했지. 따라서 이 녀석의 함수값은 양수밖에 될 수가 없지.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요 x 자리에 여기 x가 진수에 있지. 양수밖에 못 들어갔지.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그리고 그때 치역의 값으로 그때 y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실수겠지. 그치?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이해된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지수함수 설명을 하겠다. 정의역, 치역 미리 좀 알아놓으면 좋다. 물론 이제 공통 수학 2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함수를 접근할 거야. 집합과 집합의 대응 관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건데 이렇게 알아보자. 공통 수학 2가 기억나는 사람들은 내가 공통 수학 2에서 들은 함수 설명이랑 좀 다른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공통 수학 2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한다. 함수를.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다 된다. 나 여기 지수함수 나간다. 그 개념 프린트 보면 메모 박스에 정리되어 있지. 그거 보면서 들으면 돼. 자, 밑이 양수인 지수함수만 다룬다고 했지. 자, 이 지수함수는 밑의 크기에 따라서 경향성이 바뀌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밑이 1보다 크고 그리고 밑이 1보다 작고에 따라서 그 함수의 경향성이 바뀐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어떤 함수로 나오냐면 증가함수로 나와. 증가함수. 증가함수가 뭐냐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함수. 이걸 증가함수라고 불러.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증가하는 함수. 이걸 증가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는 감소함수로 나온다. 자, 감소함수는 그럼 어떤 함수겠니?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함수.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은 감소하는 함수. 이게 감소함수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y는 2의 x제곱. 자, 얘는 밑이 1보다 크지. 그럼 어떤 함수로 나오겠어? 증가함수로 나오겠지. 내가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자, 요 함수를 한번 직접 그려볼게.
자, x가 0일 때 y값 얼마? 이 0제곱 얼마? 1, 0,1을 지난다, 그치? 0,1. 자, 그리고 x가 1일 때 y값 얼마? 2, 1,2를 지나지. 1,2. 자, x가 2일 때 y값 얼마? 4, 2,4를 지나지. 자, x가 3일 때 y값 얼마? 8, 3,8을 지나지.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얼마?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2의 1제곱이 없어. 2분의 1.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은 4분의 1. 이해되니? 그 다음에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쭉 연결해주면 이 함수의 대형을 완성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이해되니? 요게 자, y는 2의 x제곱에 그릴 거야.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다 이런 계형을 갖는다. 증가하는 계형. 이해되니? 자, 또 자, 내가 x값을 계속 줄여볼게.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얼마? 8분의 1. 자, 마이너스 4일 때는 16분의 1. 32분의 1. 그러니까 지수를 그냥 x값을 정수로 놓고 생각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6일 때 64분의 1, 128분의 1, 256분의 1, 512분의 1. 느껴야 될 숫자를 1024분의 1, 2048분의 1. 값이 어떠니?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가? 0.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느껴져? x가 한없이 작아짐에 따라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0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 0에는 도달해 안 도달해? 안 도달하지. 이해되니? 즉 이 곡선이 어떤 축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x축. 이해되니? 자, 이런 x축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점근선. 곡선이 점점 가까이 가는 직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x가 한없이 작아지면 곡선은 x축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만든다. 오케이? 자, 점근선의 방정식 구해볼게. 그럼 x축의 방정식 구해주면 되지. 자, x축선에 놓여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 얼마? 0.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 그래서 y는 0을 점근선으로 갖고 증가하는 함수로 나온다. 밑이 1보다 클 때. 이해되니? 이거 느껴야 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는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 내가 보여줘 볼게. 또 그 예시를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으로 들어볼게. y는 2분의 1의 x제곱. 자, 얘도 0,1 지나는 거 인정하지? 0,1 지나는 거.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얼마? 2분의 1에 역수니까 2지. 마이너스 1,2를 지나지.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2분의 1에 제곱이 없으니까 4. 마이너스 2,4를 지나지.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2분의 1에 세제곱이 없으니까 8. 마이너스 3,8을 지나지. 마이너스 4,16을 지나고. 이해되니? 자, x가 1일 때는 y값이 얼마니? 2분의 1이지. x가 2일 때는 y값 얼마?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x가 3일 때는 y값 얼마? 8분의 1. 이해되니? 8분의 1. 자, 이 점들을 연결해보면 이 녀석의 대형을 구할 수 있겠네. 연결해볼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무슨 함수 나와? 감소함수로 나오지. 자, 그리고 이쪽 상황을 다시 볼게. 자, x가 3이면 얼마? 8분의 1. 4이면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256분의 1. 512분의 1. 1024분의 1. 점점 어떠니 y값이? 어떤 값에 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0. 이해돼? x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0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 그럼 이 곡선은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x축에.
그럼 얘 역시 x축을 뭘로 갖는다? 점근선으로 갖는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여기 나오겠지.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감소함수로 나옵니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정리 다 했다 이제. 지수함수 조금만 더 디테일 붙여주면 끝나. 다 했어. 지수함수는 그 밑의 크기에 따라서 그 경향성이 바뀐다.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자, 이렇게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증가함수로 나옵니다. 자,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감소함수로 나온다. 이 점근선 갖는 거는 직접 느껴봐야 돼. 대입해보면서.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내가 이 y는 2x제곱이랑 y는 4x제곱을 한번 비교해볼게. 얘도 밑이 1보다 크지? 그럼 얘도 무슨 함수로 나와? 증가함수로 나오겠지. 자, 이 녀석이 지나는 점들 봐봐. 얘는 x가 1일 때 y 값이 얼마니? 4. x가 2일 때는 y 값이 얼마? 16. 이해되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 4분의 1. 자, 얘는 이런 곡선으로 생겼대. y는 2의 x제곱이랑 비교해볼래? 어때? 이 녀석보다 훨씬 가파르게 변하지. 오케이?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 밑의 값이 커질수록 훨씬 빠르게 변한다. 이해되니? 훨씬 가파르게 변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밑이 1보다 작을 때도 자, y는 4분의 1의 x제곱이다. y는 2분의 1의 x제곱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얼마? 4지 4. 그렇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함수값 얼마? 4분의 1의 제곱이 없으니까 16. x가 1일 때는 함수값 4분의 1. 한번 연결해볼까? 이렇게 생겼네. 이해되니? 얘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변하지.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그 밑의 값이 작을수록 더 가파르게 변한다. 오케이? 이해된다? 8분의 1의 x제곱은 얘보다 훨씬 더 빠르겠지. 16분의 1의 x제곱은 더 빠를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넣어보면서 느껴야 돼. 익혀야 된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요 지수함수 a 값이랑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가 있거든. 그 점이 몇 콤마 몇이야? 자, a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지수에 0이 오면 값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지.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겠니? 0,1을 지나겠지. 예를 들어서 자, y는 3의 x제곱 0,1 지나지. y는 4의 x제곱도 0,1 지나지. y는 뭐 10의 x제곱도 0,1 지나고 y는 2분의 1의 x제곱도 0,1 지나지. 이체 값에 관계없이 지수가 0이면 항상 그 값이 1 나오지. 그래서 항상 0,1을 지난다. 이해되니? 그래서 0,1이라는 정점을 항상 지나게 된다. 되니? 된다. 오케이 된다. 됐어. 한 개만 더 하고 싶은데 문제를 좀 풀고 갈게. 자, 우리 교재 64번 볼까? 64번.
국어 시간 느낌으로 읽어주면 이게 지수함수인 것을 고려해. 자, 지수함수가 뭐라고 했지? 이렇게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를 지수함수로 한다. 그러면 1번이야. 미안. 기억, 니은, 그리고 리을. 오케이? 기억, 니은, 리을. 알겠지?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한다.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다항함수. 그치?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다항함수. 우리 많이 배우고 있는 거지. 자, 65번. 자, y는 2의 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밑이 1보다 크지? 무슨 함수? 증가함수. 자, 1번. 정의역은 모든 실수이다. 정의역이 뭐라고? x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 x에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지. 그래서 1번 동그라미. 자, 2번 치역이 뭐라고? y가 될 수 있는 모든 값. 자, 밑이 양수기 때문에 양의 실수인 값만 취할 수 있지.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증가함수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지. 3번도 딱. 4번 0,1 지난다. 어떻게 확인해 보면 돼? 사실 대입해 보면 되지. 지나지.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럼 지나는 거지. 점근선은 y축이다. 틀렸다. 점근선은 x축이다. x축.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 자, 66번. 뭐 장난친 거 이거? 1번 뭐 F0 X자리 0 대입해주면 1. F2 X자리 2 대입해주면 25. 자, 3번 X자리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5분의 1. 4번 5의 몇 제곱? 아, 세제곱. 나눗셈은 지수에 뺄셈. 5의 세제곱 120. 오케이? 잘 따라오지? 자, 6, 7. 막혔다. 개념수면 좀 더 나가서 할게. 다들 혹시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거 기억날까? 기억 안 나겠지? 어쩔 수 없이 외운다. 우리 그 개념 프린트 맨 뒤쪽 볼래? 개념 프린트 맨 뒤쪽. 거기 내가 넣어놨어. 너네 모르거나 까먹었을 것 같아서. 도형의 평행이동 및 대칭. 여기 펴볼까? 도형의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 개념 프린트 맨 뒤쪽. 자, 먼저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자, f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는 이렇게 보인다. 자,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킬 때는 x 자리에 x 빼기 n을 대입하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킬 때는 y 자리에 y 빼기 n을 대입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평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y 빼기 n은 f의 x 빼기 n. 되지? 그러면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y는 f의 x 빼기 n 플러스 n. 이게 바로 fx라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다. 그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곡선 위에 놓인 모든 점들의 x좌표를 n만큼 옮겨준다는 소리야. 이 곡선 위에 놓인 모든 점들의 x좌표를 n만큼 옮겨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x, y였던 점이 어떤 점으로 옮겨지겠어? x 플러스 n, y로 옮겨지겠지.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다는 소리는 이 곡선 위에 놓인 모든 점들의 y좌표를 n만큼 옮겨준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친숙한
1차 함수의 예를 들어볼게. 자, 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자,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 이동시켜볼게. 그럼 x 자리에 뭐 대입해주면 돼? x 빼기 3.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y는 2에 요 x 자리에 x 빼기 3을 대입하는 거야. 요 x 자리에 2에 x 빼기 3 더하기 1. 그러니까 y는 2x 빼기 5가 되겠네. 이해는 알겠니? 공동 수업 2 시간에 선생님들이 증명도 해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얘를 내가 y축으로 1만큼 평이 이동시켜 볼게. 약간 y 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 y 빼기 1에 대입해주면 되지. y 빼기 y 자리에 y 빼기 1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자,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돼? 결국에 이렇게 되겠지. 2x 빼기 5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y는 2x 빼기 4가 된다. 평행이동 이해되니?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킬 때는 x 플러스 n이 아니라 x 빼기 n을 대입하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킬 때는 y 플러스 n이 아니라 y 빼기 n을 대입한다. 알겠지? 외운다 일단. 외운다. 수업 시간에 다 증명해줄 거야. 우리 반에. 당연한 내용인데 지금 이거 설명해버리면 로그하면 좀 못해. 알겠지? 자, 그리고 이번엔 대칭이동. 자, y는 fx라는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한다. y 자리에 빼기 y를 대입한다. y 자리에 빼기 y. 그러면 마이너스 y가 fx로 바꿔지지. 그렇지? y에 대해서 정리해주자. y는 빼기 fx 이렇게 되겠네. 자, x축 대칭 이동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런 fx가 있어. 이런 fx. 자, 내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볼게. 그러면 얘를 x축에 대해서 접어주면 되는 거야. x축으로 접어봐. 뭐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게 바로 x축 대칭. x축으로 접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간단히 이해해보면, 자, x축으로 접어주면 어떻게 돼?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만 보고 반대로 바뀌지. 그래서 빼기 y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오케이? 알겠지? 종이접기 생각하면 돼. 종이접기. 종이접기도 대칭 이동이다. 선대칭.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fx라는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볼게. 자, 그때의 도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면, 자, 얘 눈치. 이거는 뭐 하겠니? x 자리에 빼기 x 대입하겠지. 그래서 그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y는 f의 빼기 x. 자, y축 대칭 이동은 똑같아. y축에 대해서 접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으면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y축으로 접어주면 돼. y축으로 접어. 이제. 자, 그럼 봐봐. y좌표는 그대로인데 x좌표만 보가 반대로 바뀌지. 그래서 x 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단은. 오케이. 자, 그다음 자, fx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돼. 자, 원점 대칭 이동은 결국에 x축 대칭 이동도 시키고 y축 대칭 이동도 시키는 거지. 그래서 x 자리에 빼기 x 넣고 y 자리에 빼기 y 넣어주면 돼. 그래서 그 도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y는
마이너스 f에 빼기 x. 자, 마지막. 자, fx라는 함수를 자, y는 x에 대해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고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한다. x 자리에 y를 넣어주고 y 자리에 x를 넣어주면 돼. y 자리에 x를 넣고 x 자리에 y를 넣고 그래서 x는 fy가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알아놓자. 필기하려고 있으면 필기하자. 이제 지수함수 평행이동 잠깐 설명하고 쉴 거야. 그냥 외우면 된다 지금. x축으로 n,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다. 그러면 x 자리에 x 빼기 m을 넣고 y 자리에 y 빼기 n을 넣어주면 돼. 만약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 자리에 x 빼기 1을 넣겠지.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돼. 그리고 x축 대칭 이동은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청개구리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x축 대칭 이동 x가 아니라 y 자리에 빼기 y, y축 대칭 이동은 y가 아니라 x 자리에 빼기 x를 넣는다.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은 x축, y축 대칭 이동이 다 일어난 변환이니까 x 자리에 빼기 x, y 자리에 빼기 y. y는 x 대칭 이동은 외운다.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는다. y 자리에 x를 넣고 x 자리에 y를 넣는다. 그러니까 y는 x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겠니? y는 x에 대해서 접는 거겠지, 그렇지?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내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볼게. 그럼 y는 x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어주면 되지. 그럼 이렇게 생겨. 이렇게. 오케이? 어떡하지? 어려운가 보다. 눈동자에 힘이 없다. 이제 솔플할 것 같은데. 되나? 지금 괜찮니? 지금 괜찮니? 자, 그러면 지수함수 평행 이동시키고 쉬겠다. 자, 지수함수 평행 이동. 자, 내가 자,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자, y는 a의 x제곱을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 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x 자리에 뭐 넣는다고? x 빼기 n, y 자리에 y 빼기 n을 넣어주면 돼. 그럼 이렇게 되겠네. y 빼기 n이 a에 x 빼기 n 제곱.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y는 a에 x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n이 되겠지. 이게 된다. 자,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 자, 기존에는 이렇게 생겼지. 일단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그리고 무슨 축을 대칭축으로 만든다고? x축을 대칭축이 미안하다. x축을 점근선으로 만든다고 했지? 그러면 그러니까 y는 0을 점근선으로 만든 거지. 평행 이동시키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지. 자, 얘를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얘가 x축으로 n만큼 옮겨지겠지. 왜? 이 곡선 위에 모든 점들의 x좌표가 n만큼 옮겨지니까 x축과 평행하게 n만큼 옮겨지겠지. 자, 또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 이 곡선 위에 모든 점들의 y좌표가 n만큼 옮겨지니까 y축과 평행하게 n만큼 옮겨지겠지. 자, 그러면 이 점근선은 어디로 옮겨질까? y는 0이었는데 이 곡선 위에 모든 점들의 y좌표가 n만큼 커지지. 이 점근선도 n만큼 따라서 커지겠지. 점근선이 y는 n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자, 예시 한 번 더. 자, y는 3의
x-1제곱 플러스 2. 자, 얘는 어떤 함수? y는 3의 x제곱을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이야? 2만큼이지. 자, 그러면 일단 증가함수일 텐데, 자, 원래는 점근선이 y는 여기였지, x축. 근데 y축으로 2만큼 평이 이동시켰으니까 점근선도 따라서 y축으로 2만큼 평이 이동되겠지.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돼? y는 2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67번 볼래? 67번. 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래. 자, 그럼 x 자리에는 x-2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y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되지. y 빼기 1입니다. 여기 플러스를 이항시켜주면 y는 5분의 1의 x-2제곱 빼기 1이 되겠네. 자, 2번. 자, x축 대칭이는 어떻게 한다고? y 자리에 빼기 y. 그럼 마이너스 y가 5분의 1의 x제곱과 같이. 자,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자, 3번 y축 대칭이도. 자, x 자리에 빼기 x. 자, 그럼 y는 5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저기 봐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5분의 1의 빼기 1제곱에 x제곱이고, 이거 5분의 1이 없으니까 얼마야? 5지. 아, 이 둘이 무슨 관계다? 이 둘이 y축 대칭 관계다. 이 둘이 하면 안 되지. 이 둘이. 이해되니?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더니 얘가 됐지. 이 둘이 무슨 관계? y축 대칭 관계. 밑이 서로 없으면 y축 대칭 관계다. 됐나? 자, 4번 원점 대칭 이동이니까 y 자리에 빼기 y 넣고 x 자리에 빼기 x 넣으면 되지. 이렇게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쉬겠다. 자, 화이팅! 마지막 문제 68번. 자, 1번 y는 3의 x 플러스 2제곱. 자,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일단 자,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 자, 밑이 1보다 크지. 무슨 함수? 증가함수. 오케이? 자, 그리고 x축으로만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점근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점근선은 그대로 x축, y는 여기다. 그냥 대강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만 그린다 그냥. 알겠지? 자, 정의역 구해볼까? 자, 요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의 정의역이라고 했지. 모든 실수 다 들어갈 수 있지. 정의역은 모든 실수. 자, 그리고 치역은 그때의 y 값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이라고 했지. 양의 실수인 값만 취할 수 있지.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알겠지? 다 왔어. 2번. 자, y는 3의 x제곱 빼기 3. 자, 얘는 y는 3의 x제곱을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지. 그럼 y는 0이었던 점근선도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될 거니까 y는 빼기 3이 되겠네. 이렇게 생겼어요, 점근선. y는 빼기 3. 요 그래프가 이거다. 여전히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알겠지? y는 3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잖아. 밑이 1보다 크고 그러니까 증가함수고 x축을 점근선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켰지. 모든 점들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만큼 변하지. 그러면 점근선도 마이너스 3만큼 변하지.
점근선의 y는 빼기 3. 여전히 증가함수겠지.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런 식으로. 정의역은 요 x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 모든 실수. 지수의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지. 자, 그리고 그때의 치역을 구해보면, 자, 그때 y 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은, 자, 이 그래프 상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이 y 값들이 취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실수지. 치역은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실수다. 당연히 이 y는 3의 x제곱이 양의 실수만 취할 수 있었잖아. 근데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y 값들이 마이너스 3만큼 변할 거니까 그때 y 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실수겠지. 다 왔다. 자, 얘는 그래프만 그리고 끝낼게. 자, y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거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뭐 한 거니? x자리에 빼기 x, y자리에 빼기 y 넣었으니까 원점 대칭인 거지. 그럼 x축이랑 y축 대칭 이동을 다 시켜주면 돼. 봐봐. y축 대칭 이동 후 x축 대칭 이동 이렇게. 그래서 이게 y는 마이너스 3의 빼기 x제곱 그래프다. 치역만 잠깐 볼게. 치역만. 자, 얘가 양의 실수값만 취할 수 있지. 근데 마이너스가 곱해졌는데 음의 실수값만 취할 수 있겠지. 그지? 자, 라스트. 자,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자, 얘는 이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란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만큼 편의 이동시킨 거야? 1만큼. 자,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이게 y는 3의 x제곱 그래프야.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 곡선. 자, 얘는 이 녀석의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지. y축 대칭 이동시킨 거네.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 녀석을 y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1만큼. 그럼 이 곡선이 놓인 모든 점들의 y자리가 1만큼 변하지. 그 점근선도 1만큼 변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돼. 점근선의 y는 1. 오케이?